31장. 축축하게 비가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아침 내내 비가 쏟아진 환자들은 저마다 양산을 들고 주락 밑으로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키티는 어머니 그리고 프랑크푸르트에서 기성복으로 맞춘 유럽식 코트를 입어 말끔하고 멋쟁이처럼 보이는 모스크바 대령과 함께 그곳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회랑 한편을 걸으며 반대편에서 걸어오는 레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드레스를 입고 챙이 아래로 처진 검은 모자를 쓴 바렌카는 눈이 먼 프랑스 여인의 팔을 잡고 회랑 전체를 계속 왕복하고 있었는데 키티와 마주칠 때마다 두 사람은 다정한 눈길을 교환했습니다. 엄마, 저분에게 말을 걸어봐도 될까요? 키티는 미지의 친구가 온천 분수대 쪽으로 향하는 것을 보고 저렇게 가면 자연스럽게 마주칠 수 있겠다고 생각하며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오, 내가 그토록 원한다면 내가 먼저 저 처녀에 대해 알아보고 직접 안면을 터보마.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대체 저 처녀에게서 뭐가 그리 특별하다는 거니? 보아하니 말동무 노릇을 하는 아이 같은데. 정 그렇다면 내가 슈탈 부인과 아는 사이가 되어보마. 예전에 그 부인의 시누이를 잘 알고 지냈거든. 공작 부인은 고개를 오만하게 치켜들며 덧붙였습니다. 키티는 슈탈 부인이 자신들과 교류를 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어머니가 자존심 상해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는 고집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친절하고 다정할까요? 키티는 바렌카가 프랑스 여인에게 물컵을 건네는 모습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 모든 행동이 얼마나 자연스럽고 다정한지 좀 보세요. 내 그 맹목적인 동경을 보는 것도 참 별나구나. 공작 부인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우리는 그냥 돌아가는 게 좋겠다. 공작 부인은 레빈이 동행인 그리고 한 독일인 의사와 함께 자신들 쪽으로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덧붙였습니다. 레빈은 의사에게 아주 시끄럽고 분노에 찬 목소리로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발길을 돌리려던 순간 갑자기 시끄러운 대화 수준을 넘어선 고함이 터져나왔습니다. 레빈은 걸음을 멈춰 선 채 의사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의사 역시 흥분해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그들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공작 부인과 키티는 서둘러 자리를 피했고 대령은 무슨 일인지 알아보기 위해 군중 속으로 끼어들었습니다. 몇 분 후 대령이 서둘러 그들을 따라잡았습니다. 무슨 일이었나요? 공작 부인이 물었습니다. 정말 상종 못할 부끄러운 일입니다. 대령이 대답했습니다. 해외에서 러시아인을 만나는 것만큼 두려운 일도 없어요. 그 키 큰 신사가 의사의 치료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온갖 모욕을 퍼부으며 욕설을 하더니 지팡이까지 휘두르며 위협하더군요.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습니다. 오, 정말 불쾌한 일이군요. 공작 부인이 말했습니다. 그래요, 마무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행히 바로 그 순간에 저 버섯 모양 모자를 쓴 처녀가 개입하더군요. 러시아 여인 같았습니다만. 대령이 말했습니다. 마드무아젤 바렌카 말인가요? 키티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누구보다 먼저 구하러 뛰어들더니 그 남자의 팔을 붙잡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더군요. 그것 보세요, 엄마. 키티가 말했습니다. 엄마는 제가 왜 저분에게 열광하는지 의아해하셨죠. 다음 날 키티는 미지의 친구를 관찰하다가 마드무아젤 바렌카가 이미 레빈 및 그의 동행인과도 자신이 돌보는 다른 환자들처럼 친근한 관계가 되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바렌카는 그들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고 외국어를 전혀 할 줄 모르는 레빈의 동행인을 위해 통역사 역할까지 해주고 있었습니다. 키티는 어머니에게 바렌카와 친구가 되게 해달라고 더욱 간곡하게 졸랐습니다. 슈탈 부인이 잘난 체를 하고 있어 쉐르바츠키 공작 부인 입장에서는 먼저 다가가는 것처럼 보이는 게 몹시 내키지 않았지만 딸을 위해 바렌카에 대해 수소문해 보았습니다. 그녀를 돌보는 행동들로 보아 사귀어도 해가 될 것은 없고 득이 될 것도 그리 많지 않은 처녀라는 구체적인 사실을 파악한 공작 부인은 마침내 스스로 바렌카에게 다가가 말을 건넸습니다. 공작 부인은 딸이 온천 분수대로 가고 바렌카가 빵집 앞에 잠시 멈춰 선 타이밍을 노려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싶군요. 공작 부인은 특유의 위험 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 딸이 당신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겼답니다. 그녀가 덧붙였습니다.
아마 저를 모르실 수도 있겠군요. 나는. 그 감정은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작 부인. 바렌카가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어제 우리 불쌍한 동포에게 정말 훌륭한 선행을 베푸시더군요. 공작 부인이 말했습니다. 바렌카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제가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 레빈이라는 자가 곤란한 처지에 빠질 뻔한 것을 구해주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분의 동행인이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그분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을 뿐입니다. 그분은 몸이 몹시 아프신 상태라 의사에게 불만이 많으셨거든요. 저는 그런 환자들을 돌보는데 꽤 익숙하니까요. 그렇군요. 듣기로는 멘토네에서 이모님과 함께 사신다고 하던데 슈탈 부인 말이요. 내가 예전에 그분의 시누이를 잘 알고 지냈다오. 아니요, 그분은 제 이모가 아니에요. 제가 엄마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친척 관계는 아닙니다. 그분 밑에서 자란 양녀예요. 바렌카는 다시 한번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이 말이 어찌나 담담하게 흘러나왔는지, 그리고 그녀의 얼굴에 서린 진실하고 솔직한 표정이 어찌나 사랑스러웠는지 공작 부인은 키티가 왜 그토록 바렌카에게 매료되었는지 단번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레빈이라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한답니까? 공작 부인이 물었습니다. 이곳을 떠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바렌카가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키티가 온천 분수대에서 물을 마시고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미지의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본 그녀의 얼굴은 기쁨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자, 보아라 키티야. 내가 그토록 마드무아젤과 친구가 되고 싶어 하더니만. 바렌카라고 불러주세요. 바렌카가 미소 지으며 끼어들었습니다. 모두가 저를 그렇게 부르니까요. 키티는 기쁨으로 얼굴을 붉히며 말없이 새로운 친구의 손을 지그시 쥐었습니다. 바렌카의 손은 그 쥬에 맞추어 힘을 주지는 않고 키티의 손 안에 가만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손은 비록 반응하지 않았지만 마드무아젤 바렌카의 얼굴에는 큼직하면서도 아름다운 치열을 드러내며 부드럽고 기쁘면서도 어딘가 슬픔이 서린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당신과 알고 지내고 싶었어요. 바렌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늘 너무 바빠 보였는걸요. 오, 아니에요. 전혀 바쁘지 않답니다. 바렌카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한 환자의 아이들인 러시아인 어린 소녀 2명이 그녀에게 달려오는 바람에 그녀는 새로운 친구들을 두고 발걸음을 옮겨야 했습니다. 바렌카 언니, 엄마가 불러요. 아이들이 외쳤습니다. 바렌카는 그 아이들의 뒤를 따라 걸어갔습니다.